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5일 화요일 오후 4시 0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그 액토즈 소프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다음에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토즈 소프트 오늘 여기서 시작은 12,900원에서 시작을 했죠. 12,900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12,900원에서 13,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13,000원에 그 매수를 한 것으로 그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액토즈 소프트 보면은 시가총액이 1474억 작은 회사죠. 제가 보통 얘기할 때 시가총액 3천억 이하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게 작은 회사를 또 추천을 하느냐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겠죠. 저희들이 그 카카오 게임즈라는 것을 그 카카오 게임즈를 한번 추천을 했기 때문에 뭐 다시 또 중복해서 게임주를 또 추천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요즘 게임주들의 그 움직임이 괜찮고 그 다음에 그 액토즈 소프트라는 게 비교적 그 작은 회사다 보니까 좀 탄력이 좀 있거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뭐 한 10% 정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령 단기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도 나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합적인 그러한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렸거든요. 우선 제가 그 부채 비율을 자꾸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49%, 뭐 62%, 50% 이러한 선에서 움직이니까 양호한 회사죠. 양호한 회사고 시가총액이 뭐 작다는 게 좀 흠이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43%예요. 엄청나게 좋죠. 당기순이익률은 또 뭐 영업 외에 어떤 다른 또 그 이익의 발생 요인이 있나 봐요. 69%.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거든요. 뭐 유보율도 좋고요. 유보율도 3,300%. 그다음 ROE 자기자본 수익률도 24%. 그다음 PBR까지도 뭐 1도 안 되죠. 1도 안 되고 0.59%. 그 다음에 PER도 2.59로 나오거든요. 보통 이런 게임 회사 이런 데들이 그 PER이 뭐 10 넘어가고 뭐 20 넘어가고 그러는데 2.59.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는, 이러한 수치로 볼 때는 엄청나게 매력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단지 하나가 이제 시가총액이 작다는 그 내용 하나거든요. 이 회사를 보니까 본사가 중국에 있어요. 자, 동사는 1996년 10월 29일에 설립되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주 사업 영역으로 영위하고 있음. 중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인 저장 센츄리 화통그룹의 계열사이며, 저장이란 절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강성. 상해 밑에 있는 성이 절강성이죠. 상해를 둘러싸고 있는 성이 강수성이고, 강수성 밑에 있는 성이 절강성입니다. 7개 기업을 그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천년, 미르이전설2, 미르이전설3, 뭐, 이러한 게임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 2021년 작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이 23% 증가, 영업이익 27% 증가, 뭐, 어마어마한 증가율이죠. 당기순이익 150% 증가, 뭐,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양호한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카카오 게임즈라는 그 종목을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도 하나 더 추가를 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들고 나와 본 것입니다. 오늘 역시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뭐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그 수급의 모양도 좋은 모양이고요. 그 흐름 자체도 차트 모양도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전체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 보통 그 줄 긋고 설명하시는 분들의 그 방법을 쓴다면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단도 우상향을 하고 있으며 상단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으로도 상승, 횡보, 그 다음에 상승 이러한 모습이요. 여기 수급 외국인 기관이 몰려 있고 개인들이 아래쪽에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추천을 했으니까요. 뭐 설령 오늘 매수를 못하신 분이 있으면은 또 이제 분할 매수로 뭐 해도 괜찮겠다. 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의 일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한 8, 9년 전 정도 됐는데 그때 제가 아시는 분이 저보고 주식을 좀 추천을 해달라. 그분도 주식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많이 하시면서 또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개인 치고는 상당히 크게 하시는 분이고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하시길래 안정된 회사들 추천을 했죠. 뭐 LG화학, 삼성 SDI. 그 당시부터 저는 그 2차전지 쪽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삼성 SDI, LG화학 이런 쪽들을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 SK 하이닉스 뭐 등등 이런 우량 종목으로 추천을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뭐 다 하는데 이런 거 말고 좀 팍팍 뛰는 종목 없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럼 사장님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쭉 불러주시는데 정말 이렇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추천 안 하고 싶은 종목들,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비교적 규모가 작고 이런 회사들은 탄력들은 좋죠. 그런 회사들 가지고 있길래 이분이 이런 종목을 원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뭐 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추천을 한 거죠. 그분은 제 성격을 보고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하는 성격이니까 아마 뭐 알아서 좋은 종목 추천할 것이다. 그러한 생각으로 저에게 여쭤보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세력들이 몰리고 있는 종목을 한번 리뷰를 해봤죠. 제 나름대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쭉 확인해서 한 5개 종목 정도 느낌상 이런 수급 분석을 해보면 느낌상 매집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게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한 5개 정도를 이제 알려드리고서 각각 500만 원어치씩 일단 매수를 하십시오. 500만 원씩 하고 나서 그 다음 추이를 보고 다시 1000만 원씩 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500만 원씩 매수를 5종목을 했는데 한 4일 정도 지났는데 한 종목을 제하고 나머지 4개 종목이 전부 다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상한가가 19.9%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19.5%인가 20% 안 넘었습니다. 그렇게 상한가를 치는데 느낌이 과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전부 500만 원 비록 적게 들어가가지고 좀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뭐 500만 원이지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한 20% 가까이 벌었으니까 다 털고 나오십시오. 다 팔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세력들이 일부러 만드는 것 같으니까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서 이제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는데 뭐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역시 양호한 종목도 삼성 SDI 등등 SK 하이닉스 등등 이런 대형주 뭐 두산중공업 그 당시 등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사고 길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그 후로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저를 원망을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큰 손실 봤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그렇게 손실을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에 상한가를 3, 4일 만에 상한가를 친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다시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을 한데 그분은 거기에다 또 몰빵을 하신 거예요. 억대로 그냥 집어넣으신 거예요.
억대로 집어넣는데 그 상장 폐지가 된 거죠. 그 회사가.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들어가셨냐고 상의도 안 하시고 참 그렇게 하니까 또 아무 말씀을 못 하시긴 하던데 그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부채 비율이 거의 한 800%가 된 회사였어요. 자꾸 그 급등주를 원하시길래 이제 세력이 몰리는 것 같은 그러한 걸 추천을 한 건데 말 그대로 그냥 급등해서 빠져나오는 치고 빠져나오는 용어로 추천을 드린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른 거죠. 서로 간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는 그분의 성향을 보고 그렇게 드렸는데 그분은 또 내려가면 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급등할까 봐 가지고 또 그렇게 의논도 안 하고 그렇게 들어가셨다가 상장 폐지를 당했는데 이게 추천을 어떤 주식을 추천한다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그런 부담스러운 게 있죠. 저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기를 원해서 추천을 했는데 또 장기로 생각하고 상대방은 또 장기로 받아들이고 오래 들고 가다가 이제 손해를 뭐 한 10% 이익이 났는데 그냥 들고 가다가 나중에 또 손해를 보는 이러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 장기용으로 추천을 했는데 그냥 단기에 조금 빠졌다고 뭐 한 10% 빠졌다고 그냥 원망하면서 손절하고 나와버리는 뭐 이러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 서로 간의 그 개념을 맞추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종목을 추천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누가 물어보면은 항상 부채 비율 먼저 보는 거죠. 최소한 어떤 상황이, 뭐 IMF 같은 상황이 터지더라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회사를 골라야 되거든요.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그러면 거기에 가장 그 기본적인 게 그 부채 비율이니까요. 부채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버티기가 힘드니까 기본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채 비율을 기본으로 보고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 부채 비율 200%면은 양호하다 그랬지만 이제 200%도 양호하지 않은 걸로 좀 작은 업체들은 100% 이하, 대기업들 큰 회사들은 뭐 150% 전후 뭐 이렇게 200% 넘지 않는 범위 뭐 이런 식의 기준을 저 나름대로 정하게 됐죠. 뭐 액토즈 소프트는 그 비록 작은 회사지만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위험한 회사는 같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한번 예전에 제가 그 손익표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한번 그 표를 대입해서 한번 보죠. 오늘 단가를. 지난번에 이렇게 가상매매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상매매. 그래서 한 달 텀을 둬가지고 2차 매수를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한 달 가까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한 달 가까이 됐으니까 2차 매수 들어갈 타이밍이 됐죠. 근데 중국에 어떤 변수가 없었으면은 뭐 코로나 확진, 뭐 상하이 봉쇄 이러한 뉴스가 없이 평탄한 수준 같았으면은 여기서 가격이 하락해줬고 내려가줬고 이러면 2차 매수를 들어가는 타이밍이죠. 그렇지만 이때하고는 다른 그 돌발적인 변수가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봉쇄, 코로나로 인해 하늘길을 더 막았다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2차 매수를 고려를 했었지만 좀 더 이제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뭐 양호한 주식이니까 굳이 뭐 요 정도 300만 원 정도를 매수를 한 것으로 굳이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갖고 와도 되겠다는 것이고요. 일진 머티리얼도 뭐 중간에 좀 추가 매수를 들어갔으면 좋을 뻔은 했죠. 그렇지만 그 좀 한 달 텀을 둔다는 기준 때문에 안 들어간 것인데 그새 좀 그래도 상승을 해줬죠. 9.78%. LX하우시스 12.32%. 세트레가이 8.9%. 상승들이요. 현대제철이 좀 생각보다 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오는 바람에 뭐 2.49%. 삼성 SDS 요 가격들은 제가 그렇게 낮게 매수 가격을 제 마음대로 임의로 낮춰 잡은 게 아닙니다. 제가 방송한 영상을 올린 그 다음날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그 날에 형성된 가격 중에서 비교적 높은 가격들로 잡아놓은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기 편하게 하려고 유리하게 하려고 뭐
그날 매매 가격에서 낮춘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삼성 SS 5.2%, 카카오 게임즈 77,000원 이하에서 잡으면 좋겠다. 이거 역시 3.25%. LG는 뭐 매수하라 이런 말씀은 없었지만 구독자분께서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문의한 다음날 가격대를 이렇게 잡고서 정해봤습니다. 1.57% 마이너스. 카카오뱅크가 좀 마이너스 3.49%. 이런 경우 카카오뱅크는 지금 4월 1일 날이니까요. 4월 1일자니까 좀 급하신 분들은 3% 하락을 했으니까 또 급히 조급해가지고 물타기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비교적 중장기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좀 더 지켜보다가 4월 말, 5월 초 이때 가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 상황을 한 달 후의 상황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더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갖고 갈 것이냐 보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성급하게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액토즈 소프트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 시작할 때 가격 12,900원 선을 한 30분 이상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3,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매수 단가를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요 매수 금액을 보면은 한 1,7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한 3.27% 정도 뭐 요 정도 되는 것이죠. 하나의 참고로 이거 뭐 제가 실제로 매수한 게 아니고 이 영상을 올리면서 어떤 그 신뢰성을 보여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매매 방법 어떤 식으로 매매를 사고팔고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매매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뉴스 잠깐만 살펴보죠. 뉴스 중국이 원래 포서 지역이 오늘 4월 5일 새벽에 봉쇄 해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해제를 안 했답니다. 전체적으로 뭐 부분적으로도 해제 않고 전체적으로 아무런 뭐 해제한다 봉쇄한다 말 없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내일 해제를 할지 안 할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한 3, 4일은 더 봉쇄를 할 것 같다 이러한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에서도 역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좀 아모레퍼시픽 같은 중국의 민감주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뉴스가 하나 있네요. 모건 스탠리에서 미 증시가 3, 4주 이내 급격한 하락이 예상된다. 뭐 이러한 뉴스가 있는데 이러한 뉴스를 참 안 믿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런 큰 회사들도 자꾸 페이크를 쓰는 속임수를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하고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매집을 하고 다시 올리고 뭐 이런 경우들도 사실 종종 봤어요. 제가 종종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시할 수는 없죠. 나름대로 어떤 지표들, 예를 들어 며칠 전에 그 뉴스에 장단기 금리, 채권 금리가 역전이 됐다. 이러한 조짐들, 그러한 조짐들, 그 다음에 러시아 사태가 생각외로 빨리 해결이 안 되면서 오일 등, 그 다음에 식량 등 이런 등에 대한 물가 상승 원인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경기 침체의 요인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얘기죠. 그럼 이런 뉴스를 보면은 일단 조심을 해야 되겠죠. 머릿속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간단히 종합주가지수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상승 출발해서 한 분봉으로 먼저 보고 갈게요. 오늘은 갭상승을 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쭉 반납을 해가지고 어제 종가보다 밑으로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다시 횡보를 하면서 좀 상승해주는 그러한 모습. 전체적으로 좀 상승은 했지만
장은 강한 장은 아닙니다. 그 양 플러스를 내줬지만요. 전일 대비 플러스를 내줬지만 강한 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그 3,500억 매도를 했죠. 보니까 또 그 미결제 증감에 있어가지고도 한 3천여 계약을 또 털고 갔어요. 그 마이너스로 그렇게 털고 갔기 때문에 어제 그 비축을 매수하면서 미결제도 플러스로 잡아놨던데 상당 부분을 덜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또 눈치 보기가 되는 거죠. 그는 아마 뭐 제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제가 어제 방송 들어보니까 다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그 옵션 만기를 지나고 나서 어떤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예,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